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페라자 선수 관련된 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그 선수 이제 훈련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 타격 연습하는 모습 지켜보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화 이글스를 거쳐간 주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 선수들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페라자 선수에 대한 기대감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타자 제도가 시행이 됐던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몇몇의 선수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선수들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앞에 뭐 마이크 부시 선수도 있었고 다른 선수도 있었지만 로마이어 선수와 제이 데이비스 선수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로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KBO에 2년 동안 있으면서 무려 홈런을 70개를 쳐냈던 선수고 한화 이글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죠. 2년간 이 선수의 타율은 2할 8푼 9리였고요. 출루율은 3할 7푼 3리, 장타율이 무려 0.573, 2년 동안 OPS가 0.946이었으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거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여린 성격이었다라고 하죠. 당시 주장이었던 강석천 선수가 막 로마이어 너 그따위로 하려면 집에 가 막 이렇게 불호령을 막 거의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서 등치는 산만한데 야구에 대한 열정, 팀에 대한 충성도 굉장히 높았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이 데이비스와 더불어 한화 이글스를 우승시켰던 주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스 선수는 한화 이글스가 외국인 선수 이야기하면 이 제이 데이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한화 이글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1999년 우승 시즌부터 2006년 준우승 시즌까지 한화와 함께했던 선수고요. 물론 중간에 공백기가 잠깐 있긴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 WAR을 무려 36.64 이만큼 쌓아 올렸고요. 타율은 3할 1푼 3리, 통산 타율입니다. 출루율이 3할 8푼 3리, 장타율도 0.533, OPS가 0.915였으니까요. 사실은 한화 이글스 역대 최고의 외야수를 꼽자고 하면 뭐 여러 선수들이 거론이 될 수가 있죠. 뭐 이정훈, 뭐 이영우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될 수 있지만 넘버 원을 꼽자면 제이 데이비스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오랫동안 뛰기도 했고 우승 시즌의 주전 중견수이기도 했고 뭐 아주 오랫동안 선수 생활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선수가 다시 오게 된다? 그때는 이제 한화 이글스가 다시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데이비스가 있을 때 우승도 했고 한국 시리즈에 2번을 진출을 했으니까 말이죠. 최근 2차례 한국 시리즈 진출이 모두 제이 데이비스가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선수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이 선수 기억나실 거예요. 제이콥 크루즈 선수. 굉장히 잘 쳤습니다. 22개의 홈런 쳐냈고 3할 2푼 1리의 타율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이 시즌에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 진출했었죠. 굉장히 전반적으로 잘해줬는데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부상이 조금 잦았어요. 그러면서 아킬레스건 부상도 겹치기도 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외야수를 봐줘야 되는 선수인데 외야수비를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지 못한 상태까지 되기도 했고 나이가 조금 적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08년도 더 클락 선수, 이 선수도 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한화 이글스가 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올림픽 다녀와서 완전히 흐름이 무너지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를 했었는데 이 더 클락 선수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즌 전체 홈런이 22개였는데 2할 4푼 6리의 타율에 그치면서 역시나 재계약을 하지 못했고요. 이후에는 조금 안타까웠죠. 뭐 09년에 빅토르 선수도 있었고 2011년에 가르시아 선수도 있었지만 외국인 타자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그러던 중에 2014년에 많이들 기억하시는 진짜로 제이 데이비스 같은 느낌의 선수가 오게 되는데 바로 펠릭스 피에 선수죠. 이 선수가 시즌 타율이 3할 2푼 6리였고 17개의 홈런을 쳐냈고 92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외야에서의 수비도 나름 수비범위 넓은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계약 대상이었던 펠릭스 피에였지만 에이전트를 비롯해서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했던 유형을 조금 이제 뭐 피부색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이 데이비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흑인의 운동 능력 좋은 중견수, 외야수, 그리고 컨택 능력도 좋고 장타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발도 빠르고 말해놓고 보니까 그냥 야구 잘하는 선수이긴 한데 어쨌건 14년에 피해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지 못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 선수를 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저 모건 선수. 10경기 뛰고 퇴출이 됐던 선수인데 근데 그 10경기가 임팩트가 너무 커요. 그죠? 표면적인 이유 자체는 저 선수 선구안이 좋지 않다라는 뭐 이유로 2군에 내려보냈는데 사실은 뭐 도루 실패한 이후에 뭐 이 특유의 티 세레머니 하는 등 김성근 감독의 눈밖에 완전히 나면서 2군행 됐고 퇴출됐고 이후에 뭐 제이크 폭스 같은 외국인 선수가 왔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사실 이제 그 선택을 두고 김성근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 당시에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나이전 모건 같은 선수는 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갖추고 있던 김성근 감독님께서는 역시 좋아하지 않으셨고 이후로 뭐 2015년은 그렇게 외국인 잔혹사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이글스 팬분들이 정말로 사랑에 맞지 않는 릴린 로사리오가 2016, 2017년 두 시즌을 호령을 하게 됩니다. 홈런 70개를 때려낸 선수예요. 그러면서 2년간 보여줬던 기록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타율이 3할 3푼이었고요. 출루율이 3할 9푼, 장타율이 무려 2년 동안 0.625였으니까 한 경기 4개 홈런 친 거 기억하실 거예요. OPS가 1.02로 OPS가 1이 넘는 대타자입니다. 정말로. WAR이 8.21. 이 타율이나 홈런 숫자에 비해서 WAR이 좀 낮죠. 왜냐하면 수비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뭐 지명타자나 포수로도 기용될 수 있었는데 뭐 포수 수비력이 그렇게 눈에 띄는 선수는 또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쳐도 타격만으로도 정말로 리그 전체를 놓고 그때 물론 이제 타고 투자 시즌이긴 했지만 이 로사리오 선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의 호쾌한 스윙 딱 이 등치에 등발에서 나오는 위압감 로사리오 뭐 김태균 이렇게 있는 클린업 타선은 참 부러울 게 없었는데 그 당시 하나이글스가 투수진이 너무 좋지 않았었죠. 자, 그렇게 이제 로사리오를 2016, 17년 쓰고 보내고 나서 온 선수가 호잉 선수였죠. 제라드 호잉 선수. 이 제라드 호잉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2018년 시즌 하나이글스는 호잉을 필두로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시즌에 호잉은 30홈런을 기록했고 그야말로 3할대 이상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을 아주 오랜만에 가을 야구로 견인하게 됩니다. 이때 호잉의 클러치 타격은 대단했습니다. 뭐 9회 동점 상황, 지고 있는 상황, 뭐 끝내기 홈런, 동점 홈런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2018년은 뭔가 진짜 야구 끝나기 전에는 9회 말 딱 마지막 심판의 콜이 울리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시즌이에요. 그 중심에 이제 제라드 호잉이 있었고요. 그런 호잉에게 많은 기대를 했지만 2019년에 아무래도 조금 내려오게 되죠. 18개 홈런, 타율도 2할 8푼 4리로 조금 줄어들게 감소하게 되면서 호잉과도 2020년 시즌 중간에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는 뭐 마이크 힐리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힐리 선수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2022 시즌에 우리가 마이크 터크먼을 또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이글스가 주로 이제 외야수 자원의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데 좋은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2 시즌 마이크 터크먼 12개 홈런, 2할 8푼 9리 뭐 그렇게 특출난 타격 기록은 아닌 것 같지만 극강의 중견수 수비를 기록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 로사리오의 평균 WAR, 이 연평균 WAR에 준한 혹은 그 이상인 4.8 이상의 WAR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재계약에 실패를 했죠. 마이크 터크먼이 조금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했고 이제 하나이글스도 손혁 단장이 새로 오면서 조금 이제 거포 유형의 타자를 원한다라는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터크먼은 결국 시카고 컵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데리고 왔던 타자들이 오그레디 그리고 닉 윌리엄스였던 걸 생각하면 참 아쉽죠. 이렇게 보면 뭐 좋았던 선수들만 오늘 소개를 드렸지만 중간중간에 망했던 선수들도 많거든요. 외국인 타자는 사실 적응만 잘 되면
왜냐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외국인 타자가 이제 리그에 입성에 성공을 하면 적응에 성공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탯을 쌓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제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 페라자 선수가 과연 시즌 중간에 짐 싸는 일만 없으면 이 선수는 정말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딱 중간 애매한 모습을 보였던 선수는 지난 시즌에 리 윌리엄스였습니다. 이 선수 재계약해도 될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외국인 선수치고는 아쉽다라는 평.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됐는데 페라자 선수가 이제 그거보다 훨씬 잘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스윙, 뭐 운동 능력, 툴 자체는 지금까지 왔던 어떤 외국인 선수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스윙 툴 자체만 놓고 보면 로사리오랑 비견이 될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성격도 좋아 보이고요. 이 페라자 선수가 우리가 좋게 기억하고 있는 뭐 제이 데이비스, 로사리오, 뭐 호잉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페라자 선수 힘냈으면 좋겠고요. 이제 호주에서 어제 호주랑 축구 보셨나요? 아무튼 다른 이야기였는데 하나이글스 화이팅 이고요. 페라자 선수도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